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윤희입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도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알쓸신잡이에요. 저도 기회가 되면 알쓸신잡 멤버를 제 나름대로 꾸려서 같이 책도 읽고 낭독도 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장난도 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 멤버들 중에 특히 유현준 교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왜 현준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똑똑하고 목소리도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책 가져왔어요. 여기 유현준 교수님의 사진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편 여러 매체에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있다. 알쓸신잡 2편에 출연해서 셜록 홈즈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줘 셜록 현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 셜록 현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한 잔 딱 넘기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교수님 사인 있어요. 사인. 생각의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유현준 2020년 4월 10일. 아, 교수님 사인. 이렇게 사인 있으면요. 책장에 책 꽂을 때마다 조심조심 넣고 잘 때도 소중히 안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와, 어떡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현준이라고 길게. 글씨도 잘 쓰시네요. 진짜 멋있다. 의류 문화사에서 너무 책을 잘 만드셨어요. 특히 표지. 여러분들은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흰색 표지에 약간 베이지 톤에다가 지금 책의 내용들을 다 그림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제가 이런 느낌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유현준 교수님이 쓰신 책 거의 다 읽어봤어요.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이라면 이번 책은 사고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었어요. 마치 백과사전을 읽는데 스토리텔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냐면 지리, 기후, 공간, 문화, 학문,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책 너무 좋아요. 재밌습니다. 정말 통섭적인 시각과 고찰이 정말 탁월합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책은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이 책 또한 그러하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가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문화의 기원과 창조, 융합, 진화를 이야기한다. 저자 유현준의 통찰이 돋보이며 설득력 있는 분석과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 제대로 읽으신다면요. 건축, 역사, 기후, 문화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읽은 후 저희 느낌은 마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생각났어요. 다양한 분야와 인문학적인 시선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어 있어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리적 환경인 공간이 사상과 문화를 만들고 다시 건축, 공간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책 소개할게요.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지음, 의류문화사, 2020년 4월 30일, 416페이지, 가격 16,500원. 목차 1장,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하는가?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 변화. 3장,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4장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5장 도자기는 어떻게 서양의 문화를 바꾸었는가. 6장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 7장 공간의 이종교배 2세대. 8장 학문간 이종교배의 시대. 9장 가상 신대륙의 시대.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만 나눠보겠습니다. 상장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벼농사와 밀농사를 통한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때론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세계의 문화 권역은 벼농사 지역과 밀농사 지역으로 나뉘어 주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 강수량 1000mm입니다.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 이하면 밀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품종은 농사법이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는 곳은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 중요합니다. 즉,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필요합니다. 반면 밀농사는 개인이 씨를 뿌리면 되고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벼농사가 함께하는 농사라면 밀농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농사 방식으로 벼농사는 집단의식이 강하고 밀농사는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은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문화적인 특징으로 알파벳과 한자, 체스나 바둑 같은 요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화 요소 중에서 가장 변화가 늦게 일어나는 것이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화의 탄생과 흐름을 이해하면 건축이 보이고 건축을 알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책의 146쪽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하면 개인 노동인 밀농사는 내 외부 경계가 명확한 구획된 공간, 즉 벽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며 집단 노동을 중시하는 벼농사는 내 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즉 기둥이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양의 건물은 대개 벽과 작은 창문들이 다닥다닥 있으며 동양의 경우 기둥과 처마, 마루 등 열린 공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4장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건축뿐 아니라 그림에서도 동양과 서양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서양의 사상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업의 발달, 잉여 생산물의 증가로 부피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수학이 필요해졌습니다.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은 이집트에서 발달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범람은 곧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시기와 땅의 변화를 측정하고 토지 구획을 하기 위해 수학, 기하학, 천문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로 전파되어서 피타고라스 학파 형성에 토양을 제공합니다.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는 작은 섬 사모스에서 태어났는데 당시로서 엄청나게 먼 거리인 중동 지역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경험이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가, 형태가 사고를 지배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후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수학적 사고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 의해 구체화되고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세상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럼 동양은 어떨까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야 하는 벼농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벼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로 인해 피해가 생길까봐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는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손도 씻고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 보시면 서양은 저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공감하시죠? 동양 사상의 키워드는 관계와 중용입니다. 중용이란 공자의 사상을 그의 손자 자사가 정리하여 발전시켰는데 쉽게 말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란 일이 없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간혹 넌 이상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무난한 사람이 좋아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결국 절대 악, 악마, 절대 선, 천사나 요정이 존재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의 선은 중간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비움입니다. 서양에서는 숫자 0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양은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은 신에 의해서 이미 완벽한데 진공이나 비움, 0, 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0을 바라봤습니다. 비움이란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니까요. 이제 미술을 보여드릴게요. 서양화는 수학적인 황금 비율을 좋아합니다. 이집트 벽화나 지금 보시는 그림들,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완벽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로이어르 판데르 베이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화,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화의 경우 비움을 중요시 여기기에 여백을 넣습니다. 6장,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동양과 서양, 어느 순간 뒤섞이고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건축에는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료혁명, 강철의 도입입니다. 강철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를 만들었고 콘크리트와 섞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계혁명, 엘리베이터의 보급입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존재하죠. 교장 선생님이 높은 단에 올라가는 것, 그 외에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 반면 하층민들은 지하나 다락방에서 거주합니다. 공간이 곧 권력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다락방은 높은데? 라고 생각하셨죠? 다락방은 올라가기 힘들고 올라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의 다락방, 옥탑방이죠. 반면 올라간 사람이 아래도 내려다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우러러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은 권력을 지속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제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는 것 또한 권력을 가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소보다 피부도 하얗게, 얼굴은 더 작게 만들어주는 어플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일종의 권력을 가지는 원리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또 하나, 부산에 있는 모 호텔, 전면이 유리라서 안에 있는 사람도 밖이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죠. 이번에 새로 나온 호텔은 안에선 밖이 안 보이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오, 저 사람 엄청 비싼 호텔에서 자네, 부자네, 부럽다, 그것입니다. 저는 별로네요. 대체 왜 그러는 거죠? 건축이 가장 늦게 변화한다. 기억하시죠? 동양과 서양의 건축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건축학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머리 아프시죠? 사진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건축가 중 베토벤 혹은 모차르트와 같은 인물인 미스 반 데어 로헤의 작품입니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베를린 국립미술관. 흔히 서양 건축은 벽의 건축, 창문이 작게 다닥다닥. 동양 건축은 지붕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덮여 있는데 동양에 넓게 뻗은 처마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또 한 명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작품입니다. 빌라 사보아. 동양 건축의 특성인 필로티를 활용했습니다. 필로티, 지진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단어죠. 원룸에서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 예전에 시골에 있는 원두막. 쉽게 말하면 한옥에 있는 주춧돌을 길게 연장한 것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습기, 벌레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 말고도 동서양의 조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찾아라 드래곤볼. 저는 드래곤볼 2화인가 3화까지만 봤습니다. 그 거북이 할아버지? 그 아저씨 너무 변태 같아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서양의 대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절대 악, 절대 선,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동양은 불교입니다. 수련, 참선, 그리고 해탈.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드래곤볼입니다. 절대 악인 프리저를 막기 위해 손오공이 끝없는 자기 개발과 수련을 통해 마지막에 각성하여 우주의 절대 강자인 초 샤이어인이 되어 지구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양과 서양 적절히 혼재되어 있어 모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와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살며 권력도 유지하고 사랑도 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생각과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도 포함해서요. 여기에는 간단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약, 둘째는 융합입니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이 융합될 때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비움과 창조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앞으로 인간은 기계와 아날로그는 디지털과 실제와 가상이 계속 융합하고 재창조될 것입니다. 저와 선배님들 모두 두려워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요. 바이바이.